음, 오늘부터는 어휘가 좀 어려워져. 한자거든. 우선 1번부터 외워야 될 것들 정리를 한번 해줄게. 자, 우선 강단.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강단. 깡패들에게 맞선 이야기는 그의 강단을 보여주는 이러하다. 굳세고 꿋꿋하게 버텨내다. 그게 강단이야. 혹시 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일화라는 단어 있지? 요거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있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일화라고 불러. 나중에 음, 소설 같은 경우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화를 병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일화를 쭉 나열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화 단어 뜻도 알아두고 격의 없다 이런 단어 많이 쓰지. 여기도 표시가 돼 있네. 격이 없는 술자리. 격의 자체는 서로 터놓지 않는 속마음이니까 소탈한 성격이라 부하들과 격의 없다. 그러면 격의 자체는 서로 터놓지 않는 속마음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혹시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자. 뭐 오랜만에 만났거나 좀 어색한 분위기가 될 때 그때 이제 대면하다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격이라는 것은 격이 없다. 요까지 했을 때 그냥 어쨌든 서로 터놓고 어떤 격식을 차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구가하다라는 건 많이 들어봤지?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그걸 꺼리낌 없이 나타나다. 그래서 요즘 그 선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어. 요렇게 구가 됐지? 굴지 요것도 들어봤죠? 굴지의 건설사. 그래서 아주 뛰어난 수많은 가운데서 손가락을 꼽아 셀 만큼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굴지의 건설사. 기치는 여기도 써놨지. 배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한 또는 분명한 태도를 막 드러내는 거. 그런 걸 우리는 기치라고 부른다. 그 다음 기탄. 그래서 위에 격이 없는 거랑 이렇게 묶어놨는데 격이 없는 숫자를 가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기탄 없이 말해봐. 솔직하게 다 말해봐.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해라. 이런 뜻이겠지. 나타. 행동이나 성격이 게으르다. 옛날에 폭포 혹시 들어봤나?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았다. 뭐 이렇게. 나타는 행동이나 성격이 게으른 거. 눌변. 눌변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말을 더듬으며 한다. 또는 말솜씨가 서툴다. 말솜씨가 이제 뛰어난 거. 뭐 언변, 말재주가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때로는 눌변이 달변보다 야 중요한 단어 나왔다. 대응짝이 연결돼 있다. 기억해 주자. 눌변. 그 다음에 달변. 됐지? 때로는 눌변이 달변보다 더 효과적이기도 하다. 단장, 슬퍼서 창자가 끊어진 듯 요렇게.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그 뭐라 그래 트로트 거기 들으면 단장의 미아리 고개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슬퍼서 창자가 막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 삶의 애환을 드러내는 작품들이었어. 노래지. 자, 그래서 단장은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단 창자 장 그렇게 해서 단장.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 애간장이 끊어진다. 들어봤지? 애간장이 끊어진다. 도탄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도탄에 빠지다. 곤궁하여 고통스러운 지경에 빠지다. 옆에 있는 요거 다 외워주셔야 돼요. 탐관오리 아주 나쁜 애들이지.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괴롭혀 가렴 주고 그래서 백성들은 도탄지고 도탄은 여기도 써 있지만 여기에 불에 탄 수덩이란 뜻이야 원래는. 불에 탄 수덩인데 그게 비유적으로 고통받는 백성이란 단어로 바뀐 거예요. 됐지? 세 가지도 다시 찾아서 꼭 기억해 주자. 자, 그 다음에 골개미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요거랑 관련해서 선생님이 프린트 하나 또 줄 거야. 그래서 피드백 시간에 요거 한번 정리도 해봐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무구 때묻지 않고 맑고 깨끗하다. 천진무구하다. 그 다음 발호 요것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많이 쓰지 않을 거야. 권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요걸 발호라고 불러. 그 다음 방만한 경영 그지? 요게 제멋대로 풀어져 있다. 주먹구구식의 방만한 경영으로 자본금을 다 까먹었다.
부심 요 단어를 알아둬야지. 절치부심.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이 썩을 듯하다. 네, 썩을 부 마음심. 네, 절치부심 이를 갈면서 그렇게 하는 절치부심. 비호 편을 들어 감싸준다. 요 비호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고전문학 같은 거 할 때, 고전문학 할 때 어떤 영웅이 등장해. 예를 들면 주몽 알아요? 주몽이 막 도망가는데 여기 물이 있었어. 그래서 하늘에 대고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물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 자라 같은 것들이 와갖고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력이라고 해주거든. 그러면 이렇게 조력자가 나타나서 주몽을 도와주는 게 바로 뭐야? 보호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호라는 말을 써. 그래서 이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비호, 보호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권의 비호 아래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 됐지? 그 다음 4번 사숙.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요게 기억해야 돼. 그래서 사숙은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아. 그러면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건 친자라고 합니다. 자,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 참고할 만한 책도 거의 없고 사숙할 작가 역시 전무했다. 없었다는 얘기지. 전무. 자, 그 다음 생경. 익숙치 않아 어색하다. 뭐 낯설다. 뭐 이런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 예시 봐.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낸 터라 서울 생활이 생경했다. 신산. 힘들고 고생스러운 세상살이. 선생님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넘어가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심회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이 심회라는 단어의 이 회가 실제로 응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심회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이다. 그래서 품을 회자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마음속의 생각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됐지? 회한할 때 이 회자는 뉘우칠 회자야. 그래서 회한하면 뉘우친다. 심회 그러면 품은 생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그러면 심회 이렇게는 안 쓰나요? 뭐 쓸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럼 마음속으로 뉘우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단어들은 좀 머릿속에 알아둬야 되는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회환 정도만 하나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생각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자, 볼까? 자식을 전쟁터로 보내야 됐던 그의 심애는 어땠을까?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회한이나 후회 같은 경우만 이쪽으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 됐지? 이렇게 후회나 회한이랑 좀 비슷한 단어예요. 자, 어눌하다. 아까 기억나지? 넘겨보지 말고. 말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뭐라고 그랬었어? 대답 그렇지. 눌변 달변 이렇게. 그래서 좀 어눌하다. 이거는 말을 좀 더듬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자, 야료하고 그 밑에 중상이랑 구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들 입장에서 야료는 이어집 트집 잡고 함부로 떠들어댄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중상 모략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두 개 같은 걸로 써도 상관은 없고 여기 야료 같은 거 보면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누가 야료를 부린 것이 틀림없어. 함부로 떠들어대고 여기에서는 모략 중상 모략해서 헐뜯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구별이 딱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별을 딱히 하지 말고 이런 정도 예시만 그냥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울화 많이 들어봤죠? 전횡 중요한 단어예요. 옆에다가 쌤이 이렇게 횡액이라고 써놨는데 우리나라는 뭐 동양이 그렇지 위아래 요 위계 질서가 굉장히 중요했어. 그래서 우리는 위아래를 중시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로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안 좋아해. 그래서 횡액을 당하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안 좋은 액을 당하다 비명횡사하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안 좋은 일들을 이렇게 껴드는 거. 그래서 횡액 이렇게 부르게 돼. 그래서 전횡이라는 것은 그죠? 마음대로 가로지를 횡 그래서 권세를 혼자 쥐고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횡. 그래서 횡액, 비명횡사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조예가 깊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됐지? 그 다음에 편달, 편벽. 편달은 좀 알 것 같고요. 그 다음 지도 편달 부탁드린다. 이런 구어 많이 들어봤지, 그지? 그 다음 편벽은 한쪽으로 치우쳐 공평하지 못한데 요게 요때 편제에 있다 이런 단어가 있어. 됐죠? 근데 요때 편자를 봐봐. 요거는 널리 퍼져 있다야. 됐지? 그래서 편벽은 한쪽으로 치우쳐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요때 편자가 얘는 한쪽으로 치우친다란 뜻인 거고요. 얘는 널리 퍼졌다란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편제. 됐나요? 자, 그럼 요걸 왜 해주냐면, 자, 한번 볼게. 여기저기 흩어졌다라고 할 때 산재했다라고 쓸 수 있어. 됐지? 요걸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가끔 요때 문제가 나올 때 요렇게 나온단 말이야. 산재랑 같은 뜻을 찾으라고 그랬을 때 요렇게 쓰면 널리 퍼져 있다. 요렇게 편지로 쓰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요렇게 돼. 그래서 이 산재라는 거하고 요렇게 연결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됐지? 그래서 산재를 편재랑 반대되는 걸로만 이해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더라고. 알겠지? 요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로 많이 나오지는 않아. 됐지? 다만 이제 글을 읽을 때 편재라는 뜻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널리 퍼져 있다, 두 개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 여기에 왼쪽에 책받침변 이렇게 붙었잖아. 요게 이제 간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널리 퍼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게 도끼야, 도끼. 도끼의 모양을 나타낸 거거든. 도끼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도끼를 가지고 간다. 도끼를 왜 가지고 갈까? 그렇지. 무서운 생각하지 말고 나무하러 가는 거야, 나무하러. 그럼 나무하러 도끼를 들고 갈 때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서 나무 해올까? 아니지. 기지 근처로 가겠지. 그래, 요게 가까울 근자야. 됐니? 그래서 요거 간다라는 느낌 생각하면 편 요거 붙어 있으면 널리 퍼져 있다. 요런 느낌 볼 수 있겠지. 너무 더 복잡해졌나? 하여튼간 참고로 해줘. 자, 그 다음 험구. 남의 흠을 들추 헛듣는다. 험구. 협잡. 협잡배. 이런 말 많이 쓰지? 해안. 우리한테는 이런 해안이 필요해. 슬기로운 눈. 됐지?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과 식견을 갖추도록 해라. 됐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식견. 요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됐지?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한 단어 더 첨가해 주는 거는 우선 먼저 안 해워도 괜찮아. 양이 많아지니까. 교과서 이렇게 있는 것만 먼저 해주세요. 식견은 학식과 견문이란 뜻이야. 여기 학식, 견문 이렇게. 됐지? 그래서 학식과 견문이 넓기 때문에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각광. 많이 들어봤죠?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개가 승리의 기쁨. 개선가. 개가를 올렸다. 이렇게. 객출. 요거는 돈을 조금씩 모으는 거야. 같은 목적을 위해 여럿이 조금씩 돈을 모으는 거. 각출이 아니라 객출이에요. 객출. 그래서 객출이 각출도 있기도 해. 각출도 있는데 요거는 각각 내놓다. 각각 내놓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객출은 같은 목적을 위해 여럿이 조금씩 돈을 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고루. 고루. 이건 중요한 단어네. 고루하다. 고루한 안목. 낡은 생각에 젖어 고집이 세고 생각이 좁다. 그래서 고루하다. 이런 말 많이 쓰지. 관철시키다. 됐지.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이기다. 관철하다. 이런 단어 알아두시면 되겠다. 좀 어려운 단어가 있지. 참고로 요거 좀 알아두시고. 객출, 각출. 단어는 있는데 여럿이 조금씩 돈을 낸다고 그럴 땐 객출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각출은 각각 내놓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고루하다. 옛 것을 너무 생각하는 거지. 지키는 거지. 그 다음에 규합. 일정한 목적 아래 한 곳에 끌어모은다. 규합하다. 그 다음에 납포. 납포되다. 외국 선박 붙잡는 거. 이런 거 가끔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어선 납포했다. 난맥. 이리저리 흩어져 질서가 없는 상황. 난맥. 그래서 난자가 여기 어지러울 난자예요. 눈으로만 익혀줘도 괜찮겠지. 농성. 들어봤다. 어떤 목적을 위해 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시위한다.
그래서 무기한 농성을 한다. 가끔 요런 단어도 있어. 고등학교 가면 배울 소설인데 거기 걸기 대회. 그래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그 부분에서 IMF 때 농민들이 힘들어서 시위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그걸 걸기 대회라고 하는데 걸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거기는 마음을 돋우고 기운을 내서 힘차게 일어나다. 뭐 이런 얘기고 농성을 부리다. 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시위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걸기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많이 나오지? 도치, 자아도치. 들어봤나? 무엇에 홀려서 취하다. 이렇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남상이란 단어 써놨는데 요것도 또 중요합니다. 갈수록 한자가 자꾸 어려워지지. 자, 그래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자, 볼게요. 맹아라는 건 새로 트는 싹, 그래 사물의 시초야. 시작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가끔가다 시작을 할 때 뭔가 시작됐다라고 할 때 효시라는 말도 써요. 효시. 요거는 이제 전쟁에서 전쟁이 시작됐다 그랬을 때 화살을 딱 쏘거든. 근데 화살이 쭉 가면서 막 쉥 소리가 나. 그럼 이제 전쟁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효시가 우는 살이야. 요걸 시작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런 말 들어봤지? 전대미문. 전까지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전대미문.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뜻이 돼요. 좀 어렵지만 효시하고 전대미문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전인 미답. 그 다음 미중유. 이 미중유는 신문기사에서 많이 쓰니까 알아두세요. 요번에 코로나 같은 거 있지. 이런 것들이 뭐야? 이제까지 없었던 미중유의 사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중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그 다음 좀 더 어려운 거 하나만 더 할게. 파, 천, 황. 예, 황제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사 같은 것들을 좀 알아서 여러분들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알아두고 선생님 봤을 때는 효시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전대미문 요거 기억해 주시고 전인미답 기억해 주시고 미중유 기억해 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남상 기억해 주시고 됐지? 그래서 3월에 처음이나 기원할 때 맹아랑 정확하게 같은 뜻은 남상이고요. 비슷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는 효시, 전대미문, 전인미답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묘연, 행방이 묘연하다. 방불하다. 전쟁을 방불케 하다. 비슷비슷하다. 비등, 비등은 물 끓듯이 떠들썩하다. 그래서 그 정책은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비란 여론이 비등했다. 막 일어섰다는 뜻이야. 여기서 양산은 대량 생산의 준말이라기도 해요. 양산도 꼭 한번 찾아봐요. 대량 생산의 준말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그 정책은 부작용만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비화, 불이 날아다녀. 그렇지. 그래서 불똥이 날린다. 다른 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됐죠? 그래서 비화라는 단어도 의외로 학생들이 단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양산 여기 많은 써놨다. 여기 양산. 됐지? 그 다음 요까지다. 화이팅. 자, 상쇄. 서로 영향을 미쳐 효과가 없어지다. 상쇄. 그 다음에 서광. 새벽에 비치는 빛, 희망적인 조짐, 서광이 비치다. 이렇게. 실기. 요거는 기회를 잃다라는 뜻이야. 좀 어렵지만 기억해두자. 실기. 기회를 놓치다. 알력. 수레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의견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세력 간의 어떤 알력이 심화됐다. 기존 세력과 신진 세력의 알력이 심화됐다. 기존 세력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 지키고 있던 어떤 기득권, 말이 좀 어려워지니까 원래 지키고 있던 세력, 신진 세력은 새로 등장한 세력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지. 그 사람들이 서로 뭐한다? 삐걱거리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알력이 심화됐다. 여망, 사람이나 일에 대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 이렇게 희망, 여망. 그 다음에 영어 생활을 하다. 이것도 좀 어렵지. 감옥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8년간 영어의 몸이 되었다. 야, 여기 또 어려운 단어 나왔네. 실정법 이렇게 됐지.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또 등장을 할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단어들이 해야 될 게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연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법 실증주의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법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만 한번 기억해놔. 자연법 한번 알아두시고요. 실정법 한번 알아두시고요. 여유가 되면 찾아보고 여유가 안 되면 안 찾아도 돼. 요거 지금 외우라는 거 아니야. 그냥 들어두라는 뜻이야. 들어두고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나올 거야. 법 실증주의에서는 실증주의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실증주의.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 그래서 과학 같은 거 있지? 이런 것들이 실증주의야. 됐지? 오케이. 자, 외람되오나 이런 말 쓰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언행의 분수에 지나치지만 일천. 야, 이것도 중요한 단어다. 요것도 가끔 요즘에 막 직업 신문 같은 데 보면 직업 소개하잖아. 근데 일천한 이력에도 뭐 이런 말 써요. 됐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험이 없는데도 어유 뛰어난데 이렇게 되는 거지. 잠식했다 알 거야. 잠식. 자, 그 다음 차치하더라도 많이 나오죠. 이거 토론 같은 데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를 다룰 때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 그걸 이제 잠깐 뒤로 밀어두자. 뭐 이렇게 할 때 차치한다. 일단은 내버려둔다. 이런 뜻이에요. 창궐하다. 용어는 많이 들어보지. 코로나. 이런 것들이 창궐했다. 그래서 널리 퍼지다. 창궐 이런 말을 써요. 파경. 그 다음 피력. 피력 들어봤죠. 의견을 피력했다. 마음속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 다음 현학. 야, 이거 중요하다. 이건 나중에 문학에서 다시 한번 할 거야. 오늘 단어가 너무 많아서 확장은 안 시킬게요. 그래서 현학이라는 것은 지식을 뽐내다, 학식을 자랑하다 이렇게 기억해줘요. 나중에 다시 한번 요거 하면서 이야기할게. 중요한 단어야. 됐지? 현학적 태도, 현학적 취미, 힐책하다, 잘못을 가려서 꾸짖다 이렇게 된 거네. 됐니? 힐책하다, 꾸짖다. 그래서 꾸짖을 책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 정도 외워줄 수 있겠지? 그리고 문제는 한번 좀 풀어보시고요.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피드백 할 때 여러분들 갖고 오시면 되고 금요일 날 잊지 않고 항상 어휘 한번 듣는 거. 그리고 주말 동안에 외워주는데 시간을 따로 막 정하지 말고 책을 옆에다 놓고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한번 보고 뭐 수학이나 과학학원 갔을 때 잠깐 시간 남으면 책 펴놓고 한번 읽어봐. 그럼 그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는데 조금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단어가 자꾸 외워질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럼 오늘 어휘 여기까지 하자.